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 시대죠. 이제 조선 시대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1845년부터 이제 1850년 사이가 됩니다. 180년 전에. 네, 180년 전에. 네. 그럼 이때 보면은 세도 정치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시기예요. 어떤 특정 가문에 의해서 매간매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돈만 갖다 주면은 그 평민에서 양반으로 뭐 신분 상승되고 족보가 바뀌어지고 뭐 이러한 게 되고, 이 당시 조선 시대에서는 세금을 10%만 받았어요. 땅을 갖고 있는 평민들이 농작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10가마를 이제 수확이 있다. 그러면 한 가마만 세금을 냈으면 됐어. 그 부가가치세요? 네, 그렇게 세금을 내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소작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대간만 입장에 땅을 빌려가지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 경우는 10가마 쌀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7가마는 내가 갖고 3가마는 그 대간만 입장을 드리고 거기서 그 한 가마를 나라에 세금을 주는 이런 식으로의 그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뭐 50%를 올려, 소작농한테 50%를 올려, 뭐 70%를 올려 이렇게 가버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봉기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우리 수교하자, 한국을 개방하자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방이 됐잖아요. 네. 개방이 됐는데 서양 배들이 와서, 상선들이 와서 개방합시다, 무역합시다라고 하는데 서양 배들이 와서 포를 쏴. 우리 강화도 제물포에 와가지고 포를 쏘니까 우리나라가 포가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임진왜란 때부터 포를 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는 포를 쏴도 그냥 개방이 되고 뭐 무역을 했는데, 조선 땅에 오니까 배에서 포를 쏘니까 육지에서 포가 날라와. 이거 이상하다. 그 다음에 중국 가서도 이렇게 해도 걔들도 포 안 쏘는데 걔들도 조선만 포를 쏴. 이거 왜 이래 이거. 양쪽에 대단한 나라들이 있는데 조선이 별볼이 없는 걸 하는데 포를 쏘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고 온 거죠. 그렇지. 그래서 조선 강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무기 강국이었던 거를 모르고 와서 한마디로 180년 전에 이제 서양 열강들이 와서 껍적대다가 혼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고종 황제의 아버님이시죠. 아버님의 묘를 그 파헤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시기에. 45년도쯤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종 황제의 아버님께서 쇄국 정치로 이제 들어가는 시기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0년 전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자, 1905년에 이제 일사늑약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1904년에, 그러니까 5년에 이제 이또 히로부미가 해가지고 이등방문이죠. 해가지고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을 합니다. 그 앞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러일 전쟁이 있었어요. 1904년에 동해바다에서 러일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조선의 그 외교권이랄까 이런 거를 박탈을 하고, 우리 화나신 우리 고종 황제께서 해구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특사를 파견했는데 일본이 이제 그 반대를 하죠. 그 핑계를 대고 대한제국 군대를 이제 강제 해산을 하고, 그 다음에 1909년에 기후각서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법권을 박탈을 합니다. 역사과를 전공하신 것 같은. 그게 아니라 나와 있는 거니까.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에 와가지고 대한제국에서 살쳤던 이유가 동쪽에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묘 공방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것입니다. 상당히 긴데요. 졸았어요? 상당히 기신 것 같은데. 졸았어? 저한테는 짧게 뭐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니 우리 쌤하고 너무 요 자리가 풍수적으로 저기 한가. 하고 이제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이등방 방문이 하얼빈에서 안중근 열사의 의사에 의해서 사살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 일본에서 식민 통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동해의 역할, 동쪽에 있는 역할에 의해서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설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미국과 일본이 또 이렇게 어떤 협약을 합니다. 베라우치 협약이라 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통제하고 조선은 일본이 통제한다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청일전쟁에서 이겼고 러일전쟁에서 이겼고, 그러니까
나를 막을 자는 없다라는 사고 방식이 있다 보니까 조선을 이제 식민 통치하게 됐던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럼 60년 전에는 뭔 일이 벌어졌냐? 지금부터 60년 전 이야기야. 예, 지금부터 60년 전 얘기합니다. 가만히 6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을사. 응. 뭐 일본과 다시 그 한일 협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그 좀 받아오잖아요. 그걸로 경제 발전을 초석을 이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딱 분석해 놓으신 걸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20년 전에 1905년, 1906년, 1907년, 1908년, 1909년, 1910년까지는 네. 이 1, 2, 3, 4, 5, 6년에 걸쳐서 일본한테 완전히 잠식당하는 그렇죠. 시작부터 잠식까지의 해였어요. 근데 딱 60년 뒤로 와서는 박정희라는 그 전 대통령의 그 힘으로 이게 눈부신 발전을 오히려 해. 일본을 등에 업고 그 한일협정 그거 하면서 그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돈을 자금을 받아오잖아요. 그 무슨 협정해가지고 차관이죠. 청구권 예. 그 우리가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65년도부터 딱 향후 6년은 완전 경제 발전을 눈부시게 또 해. 1970년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참 묘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시 60년 만에 온 거잖아 지금. 2025가. 네, 네. 근데 목이네. 이 네. 또 이재명 대통령 목인데 일본을 저는 을로 봐요. 저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는 이제 을로 보는데 그래서 일본도 일본과 목이네. 일본을 을로 보고 아. 저는 우리나라를 갑인으로 갑목, 봐. 예, 갑인. 인으로 봐. 해 뜨는 동방의 나라. 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인사형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약간 그 목하고 이 등락외갑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이 타고 나가려면 우리를 거쳐서 대륙을 나가야 돼. 그래서 하여튼 일본과 관련된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과거 120년 전처럼 일본에 잠식당하는 걸로 갈 거냐, 향후 5, 6년이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같이 했던 것을 우리가 목화 통명으로 남북한의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오히려 일본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리드할 것이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역사 이게 60년 단위로 쭉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240년 전도 있고 300년 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를 보다 보면은 그 시기에 또 난이 또 있었어. 조선시대 안에서도 보면은 그 난이 좀 많이 밀란이 좀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제 기득권층과의 그 부정부패. 홍길동. 그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저건 부정부패. 임진왜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선조 임금님께서는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점령군으로 일본 왜군이 와가지고 아 너희들을 우리가 통제할 테니까 열심히 농사짓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백성들이 농사짓고 살죠. 살았더니 세금 내라. 몇 프로 내냐 했더니 우리는 일본에서 70% 세금 걷었는데 특별히 점령했으니 50%만 걷을게. 그러니까 10가만 나오면 5가만 세금을 내. 그랬더니 뭔 개소리야. 지금 10가만 내면 한 가만에 세금 내는데 뭔 개소리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의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왜 갑자기 농사도 조선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 백성들한테 왜 갑자기 농사 짓다가 칼 들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혁명이 일어났나? 무슨 개소리야. 우리 백성들은 착하고 순박한 백성들인데 옳지 않은 거에는 무슨 개소리야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 65년부터 70년까지 이게 보다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또 독일에 가서 서독이죠 당시 가서 이제 간호사와 간부를 보내줄 테니 그 인건비를 우리한테 좀 보증해달라, 처관해달라. 이래서 파견이 되는 거고 또 그 시기에 또 베트남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발발이 되면 원래 베트남전은 이제 베트남 분들은 자기들 독립전쟁이라고 얘기해요. 프랑스하고 독립전쟁인데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공산주의 도미노 현상 때문에 미국이 개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왜 가냐 라는 미국의 반전 뭐 이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파병을 요청하고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인데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게 먼저 1순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M1 소총 들고 있는데 뭐 무기 현대화 이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도 참전을 하겠다 해서 이제 뭐 처음에는 지금 우리 그 평화유지군 나가듯이 의료, 뭐 공병 뭐 이런 식으로 수송 이런 식으로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부대가 파병을 하는 거죠. 자, 그 시기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한국이 파병이 되면은 야, 전투한 지 전쟁 끝난 지 이제 10년 겨우 지났는데 또 전투 실력이 늘어서 오네. 그럼 이제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파병을 못하게 하려고 울진 삼척, 무장봉비, 그 다음에 청와대 기습, 동해 바다에 있는 뭐 푸에블로 납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차관이 일본에서 경업 차관이 들어와서 경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개소리야 이거 하죠. 노동 착취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은 자긴 자는데 언제 자야 될지 퇴근 시간이 없어. 일반 시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그 당시에 그 노동 환경 개선이라든가 뭐 청계천에 가면은 전태 열사 그런 동상도 있지만 그런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가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했던 이야기가 같다 해서 탄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거의 60년과 지금 120년 전보다는 60년 뒤에 65년도 1965년도서부터가 결국은 지금의 코리아를 만들어냈네요. 제가 이제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포항제철을 만들 때 그 사실 그러니까 불도저 그 땅을 깎는 기계 기술자가 100명이 안 됐답니다. 그때. 그래서 맞아요. 100명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항 그러니까 이제 그 엄두도 못 냈더만요.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이제 그때 별 한 개인가 두 개였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는 여기서 잔소리 말고 이것을 하라 했다고 만들라 했더만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고 그 기술 다 배워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우리나라 것을 보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사정했더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철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철강을. 그러니까 누구나라에 박정희가 있냐? 박정희 같은 부르주아가 있어야 이거 하지. 한국에는 박정희가 있다. 그래서 그 뭐 설이 있더라고. 그런 도와줬다. 설이.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상당히 저도 존경하는데 이 사주상에 인신사회가 다 있어요. 근데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인신사회는 가면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 누가 알아?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몰라요? 다 아세요. 그거는 소띠, 닭띠 그걸 몰라요? 그런데 호랑이띠, 인, 그 다음에 사, 뱀띠, 그 다음에 해, 돼지띠, 그 다음에 신, 원숭이띠. 이 띠들이 뭐가 있냐면 시작하는 해예요. 예? 인묘진 하면 인, 봄, 사오미의 사, 여름의 시작, 신유술의 신, 가을의 시작, 해자축, 겨울의 시작, 해. 그럼 여기서 뭐냐? 장생지라에서 뭘 창조해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는 인신사회가 다 있어. 그 이분은 어떻게 보면 원효결서도 제가 강연을 했듯이 원효결서에도 나와요. 박정희. 나라를 만들어버려. 포항제철 만들어, 경부고속도로 만들어. 없는 거에서 새로운 시작을 스타트를 끄는 분이야.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이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스타트 끊었던 거를 결실을 좀 거두든가 뭔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디딤돌이 돼서 이제 올라가야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디딤돌이 되는 거의 시작이라는 거지. 4.5이니까. 그 앞으로의 6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켰다면 60년이 지난 지금의 을사년은 말이에요. 이제는 소득 불균형, 뭔가 정당 간의 어떤 진짜 분열과 이런 것들을 뭔가는 이제 통합의
그 허경영 그분이 항상 강의 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통일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통일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너튜브에서 어떤 분이 뭐 병오년에 뭐 유튜브에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병오가 아래로 쌍불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목화통명이라는 게 하나로 통합되는 것도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병원이 내년이네. 내년이죠. 예. 네, 내년 이거 이제 제가 이제 화면을 이제 바꿔놨지만은 자 2025년부터 10년까지 자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자.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네. 예, 정리를 참 잘해요. 네, 원래 오늘 이제 얼굴이 정리 잘하게 생겼. 네, 정리하고 얼굴이 접니다. 예. 정리예요. 얼굴이 정리잖아. 그럼 저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얼굴이지. 어저께도 방송한다 해서 이발하고 나왔습니다. 정리하잖아. 아니, 이발하셨는데 한데 위에는 좀 부족합니다. 위에는 뭐 다 닦게 할 거고 할 게 없어. 그 여기 조명 때문에 눈부신 분들은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화면이 앞면만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지금 가뭄 그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이면 지금 이 시기쯤 되면은 뭐 서울이든 어디든가에 뭐 200mm, 300mm 비가 와야 되는데 지금 많이 와봐야 지금 100mm 지금 누적으로 100mm야. 그러면 이게 지금 가뭄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좌우측에 중국이나 일본은 지금 수해가 난리가 수해가 아니에요. 난리나 지금. 근데 한국만 지금 장마자선이 피해가 끌어져서 피해가 있는데 그 바람에 이제 밤에 열대 때문에 이제 잠 못 드시는 분을 만났는데 지금 가뭄이 4, 5미 또 이 시기고 그 다음에 기상 일지라든가 이거 쭉 보면 그 시기에 다 가뭄이었어. 그러니까 60년 전도 가뭄이었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가뭄이 되고 도시, 그 농촌에서 뭐 도시로 이주하니까 그때 개발돼서 나온 게 통일교가 그때 개발돼서 나온 겁니다. 그때 그래요. 개발된 게. 통일교는 그 통일이 나왔네요. 아니 통일교. 통일교는 네. 그 나도 어렸을 때 아는데 그때는 일반 벼 갖고는 그 양을 못 채워. 그러니까 일단 일반 벼는 그 두 가마지가 나왔다면은 예. 그 통일교는 세 가마니 반이 나와.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쌀이 안 좋아. 아무튼 질이. 생존을 위한 쌀이야. 그냥. 생존 맞아. 그 살기 위해 그, 예. 그 쌀이야. 통일교가. 예. 뭐 저도 그거 먹고 컸는데요. 뭐 잘 컸잖아요. 그죠. 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통일스럽게 생겼잖아요. 통일벼 먹고. 그래서 통일벼를 먹은 사람들이 이제 통일해야지. 벼값을 해야지 이제.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가뭄에 대한 대비 이런 거 하고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데 이제 좀 보면 그 어느 시에 가니까 종합병원이 이제 거기 들어오려 그래요. 종합병원을 들으니까 현수막에 뭐라면 종합병원 환영. 그 종합병원이 천실 규모야. 그러면 한 병실당 3kg의 전기를 쓴다 그러면 천실이면 3,000kg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압선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고압선 반대. 그럼 뭔 말이에요? 병원은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그 전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고압선은 또 싫고. 그럼 어떤 선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선? 저압선? 병원은 환영. 병원은 그러니까 환영. 일부 그러니까 시민 운동 하시는 분들이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야. 그렇지. 병원은 환영. 음. 병원 들어오면 집값은 올라가. 음. 근데 고압선 들어오면 전자파 생기 뭐 이런 거 생기니까 그거는 싫어. 어. 자, 이런 것처럼 그거는 그 데이터 센터라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라고 있는데 제가 사는 고양시에도 10개가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일단 반대를 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센터 하나가 인구 50만 도시 전기를 쓴다는 거예요. 많이 쓰네. 인구 50만 도시에. 그러면 50만 도시 전기를 쓰려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한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 그러겠네. 그러면 뭐예요?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선로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장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잘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전라남도 그쪽에다가 태양광, 바다에다 태양광 깔고 해가지고 전기는 생산되는데 쓸 데가 없어.
서울 쪽이나 이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선로가 없는 거예요. 자, 저희 제가 풍수 공부하다 보면은 야, 명당이다 하고 딱 보면 고압선이 지나가. 맞아. 각 능선마다 계곡을 통해서 고압선이 가는 게 아니라 능선과 능선 사이로 고압선이 거치니까 야, 요즘에 저희 이제 군대 생활할 때는 딱 좋은 관측 기지는 능선에 있는 몇 자리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좋은 데는 고압선이 있는 자리야. 맞네. 근데 네. 난 참 우리가 네. 과학이 굉장히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하는데 네. 우리 핸드폰도 원래 옛날에 이게 뭐 충전도 다 선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무선도 예. 많이 예. 이 무선이잖아. 이게 무선이잖아요. 어. 그럼 왜 전기를 우리가 쏘는 거 아니야? 서로 전파를 갖고 방송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거리 통신하는 근데 거죠. 왜 그 전기를 압축해서 무선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나? 방법은 있겠죠. 방법은 있는데 뭐 위성으로 올려 보냈다고 거기서 다시 내려보진다 만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 진짜 그런 네, 것도 그런 기술이 연구하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직 우리나라 이제 위성 독립국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허경영 강연 들었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한번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형 핵 발전소가 있다는 거야. 예, 예. 배터리 같은 건데 그게 핵 에너지가 핵 발전기래 그게 소형화가 돼가지고 각 가정마다 영구적으로 쓴다 이거야. 그런 거 개발하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명리학 상담 아니라 비즈니스 상담도 이제 많이 하는데 그 태양열 집집마다 태양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전기 났으면 그게 다시 이제 전기가 판매되지 않습니까? 태양열은 그게 되는데 수소 발전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물이 H2O잖아요. 예. H2O에서 O를 뺀 H만 갖고도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발전 시스템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 양문형 냉장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사이즈면은 한 5kW를 발전을 한대요. 5kW. 근데 그게 뭐 탁탁탁탁탁 붙이면 이제 늘어나겠죠. 근데 그걸 발전하면 걔는 24시간 돌아가. 태양열은 태양이 저녁에는 발전이 안 되는데 얘는 24시간이 돌아가. 그래서 5kW짜리 정도 되면은 한 10가구가 계속 발전해서 축전 장치에서 쓰려면 10가구 정도는 충분히 돌아간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4-5미가 불이잖아요. 네. 아까 제가 목화 이렇게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발음 좀 떨떠름하게 별로 안 들으셔서 제가 불 그랬잖아. 이 불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상당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의 문제든 에너지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뭔가 나오던 그리고 아까 통일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60년 전에. 그러면 향후에 이 한 5, 6년은 을사가 다시 시작된 얼사 좋네. 얼사 하면은 뭐가 나와요? 통일벼 대신 이제 통일 얘기도 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묘 그 공방에 이러한 사건들을 갖다 이제 예, 그 정리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 여기서 뭐 해결점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간자적 역할, 교량 역할을 이제 하겠죠. 양쪽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동쪽에 태평양 세력권이 있으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는데 자 60년 전에 우리는 베트남에 파병을 했단 말이죠. 지금 북한은 어디에 파병을 했죠? 소련에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죠. 전혀 관계도 없지만 아무튼 러시아의 파병.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서 파병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 북한은 이로 인해서 뭐 현대화된 뭐 군사 기술을 배워오든지 전투 기술을 배워오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그에 맞는 또 군사적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우리 서해 바다에 중국이 또 무슨 부표인지 뭔지를 설치하고 있어. 네, 그거 만든다 일단. 네. 그럼 제주도만은 한마디로 크게 깜짝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우리 국민들은 저거 쓸어버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쓸어버려.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자 중국은 대만하고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괜히 한국을 건들면 이거 우리는 조용하게 그 현무 5 요번에 그 어디야 이란에 미국에서 벙커버스터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미사일을 쏩니다 그냥. 전투기 안 싣고 버튼만 딱 누르면 슝. 그게 굉장히 위력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세다.
그러니까 미국 거는 뭐 60m 내려가는데 우리 거 100m 100m 내려간다. 막 그렇지. 대단한 네.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 20억이라든가. 그러니까 비용도 싸. 20억 정도 된대 그거 하나에. 대단한 어, 거예요. 진짜. 그 야채가. 그다음에 뭐 최고 사거리가 3,000km니까 음. 중국 전역이 커버가 되는 거죠. 대단하네. 대단한 나라. 그냥 우리가 군사적으로 세계 5위 정도. 세계 5위가 예. 우리 전략은 우리는 역대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침공해한 그 뭐 몽골군이 됐건 뭐 중국군이 됐건 처음에는 뭐 수적인 열세 때문에 밀리지만 돌아갈 때는 그냥 안 들어버립니다. 맞아요. 끝까지 네, 맞아요. 응징을 하는. 응징을 하고 그렇게 그들이 회복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죠. 하고 저 뭐야 이순신 장관이 마지막 전투하신 그것도 일본군이 철수하는 과정이에요. 아. 맞아요. 우리가 철수하는데도 돌려버려서 니네 뭐 그냥 그냥 여기 못 애들은 가. 그냥 죽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못 가. 그거지. 그냥 못 가. 네. 회복을 못 그냥 해. 못 가. 우리 건들면 그냥 간다. 그러니까 그런 그 근데 기질이 있어. 그냥 못 가 해가지고 그렇게 그 피 흘리고 이렇게 해서 음. 이순신 장군께서 그렇게 했는데 음. 결국은 몇십 년 지내 또 지나서 이렇게 한 일 뭐야 한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당쟁 때문에 그래요. 당장 그 먹고 살만 하니까 왜 싸우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 정치만 제대로 제대로 하면은 하면 돼. 그냥 끝납니다. 벌써 이 끝났죠. 정치 맨날 싸움하느라고 외세가 꼭 들어오게 그러니까 되는 앞에서도 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상선이 와서 교육하자고 아. 그 교육하면 와서 뭐 인사드리면서 이게 우리나라 진상품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포쏘모서 들어와 이것들이 무슨 개소리야 우리도 뭐 있어 어? 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 하고 이제 그 교량적인 역할을 이제 잘해 사회와 동쪽과 서쪽의 교량적 역할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뭐 10원 올랐다, 100원 올랐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저 네팔, 몽골, 이쪽이 더 방송을 합니다. 아. 한국 내 최저시급 100원 올랐다! 이제 거기 노동자들이 많이 노동자들이 왔어. 오시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교류라든가,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이제 K 문화 뭐 이런 부분들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뭐 다음 대통령 차기 대통령께서는 그런 덕을 보고 이제 두세 번 이제 차기 대통령이 잘 하시면 더욱더 부강한 선진국으로 이제 올라서지 않을까. 넘버 2, K 넘버 2 그러는데 넘버 3 가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됩니다. 우리나라 운세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남북한의 그 철도 네. 일단 물류가 완전 부산에서부터 한번 올라오면은 이쪽 뭐 이렇게 뭐 몽골 뭐 중국 이렇게 하고 실크로드 있잖아요. 예. 그거가 대단한 거예요. 그거 되면 우리나라는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그거를 아마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통령은 할 것 같은. 왜냐 북한하고 잘 하면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예요. 그거. 아니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징기스칸에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러네요. 또 그게. 징기스칸에 비유를 했고. 그게 근데 대륙 진출이네.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 추진을 하면은 이 후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그 비교를 했다.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비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K 문화예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뭘로 나갑니까? 문화로 나가요. K 문화. 이제 이것이 아마 히트 칠 것입니다. K 문화가 뭐예요? K 푸드, 음식, 김치, 그다음에 뭐야 라면, 김밥, 그다음에 또 K 드라마, 오징어 게임, 또 기생충이 또 이번에 뭐또 상 또 받았더라고. 그 K 뮤비, 예. 그다음에 K 팝, 그다음에 뭐- 5월 또 한 게 또 뮤지컬도 상 받았고. 네, 뮤지컬도 상 받았죠. 네. 그러면 그것은 세종문화회관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K 저 발언 좀 할 수 있게 좀. 아니, 해주시면. 아까 아니 이야기했잖아. 근데 K 컬처는 네. 징기스칸 이상이에요. 징기스칸 이상이에요. 그거는 전 세계가 이 둥근공의 전 세계 글로벌이 K는 끝났어요. 제가 볼 때 에피타이저는 그럼 뭐가 나오면 돼? 정치만 제대로 나오면
우리나라가 다 지배할 수 있어요. 나는 저는 그렇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K 문화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유림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절하는 모습을 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절을 가장 이쁘게 해요. 항상 이 손을 모아가지고 네. 이 무릎 위에다 놓고 이렇게 절을 합니다. 이 아.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인 것입니다. 음. 항상 이렇게 저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절해요. 아, 약간 그 맞아, 이렇게 손이 좀 이렇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손을 모아요. 일단은 손을 모고 이렇게. 아니 어떻게 또 그런 건 또 이렇게 또 유심히 잘 보셨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참나. 이게 또 하나의 K 문화지 않느냐 이렇게. 그것도 예. 좋은. 그리고 이번에 또 한복 입고 예. 그 되게 좋은 이미지 보였잖아요. 예, 예. 그 아주 되게 여사님이. 예. 그 참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기라고 예, 예. 얘기하는 건데 네. 아무튼 뭐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아마 두세 번 정도 대통령이 바뀌신다면 넘버 3 국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거는 맞는 이제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네. 저 함께 가자 해서 한번 이 히트를 구호를 외치고 예. 네, 예, 예. 그 끝냅시다. 함께 가자!